예, 안녕하세요. 오제튜브의 오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저번 영상에 방법을 다 알려줘도 왜 사람들은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습관이 없고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영상은 그 전 영상을 보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노력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코딩을 하루에 30분이라도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실제로 해보셨나요? 정말 하루에 30분씩 코딩 공부를 하신 분이 몇이나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을 찍고 난 이후부터 내가 푸시업 10개를 예로 들었으니 나 몸이 어렸을 때에 비해서 너무 안 좋아졌다. 그래서 열심히 푸시업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 실제로 그때부터 하루에 10개씩 했어요. 하다 보니까 10개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15개 늘리고 팔 운동만 하니까 뭔가 더 하고 싶어서 뭐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어깨도 운동하고 이러면서 몸의 근육통들을 느끼고 그러면서 약간 중독감도 느끼면서 운동이 다시 옛날에 젊었을 때처럼 물론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처럼 운동이 좋아지는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하지만 과연 저조차도 5년 동안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20살 때쯤에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걸 느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근데 그걸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곡선들이 있다라는 거죠. 슬럼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잘 나갈 때도 있고 완전 좌절할 때도 있고 이런 어떤 곡선들을 타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 곡선이 아래로 갔을 때 너무 최악으로 치닫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최악이냐?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은, 정말로 실천을 해서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더 한심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아버지 세대에는 IMF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대공황이 있었죠. 그 일을 겪으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아버지들이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이유라도 있으면 뭔가 타당한 이유라도 있으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그리고 남들이 봐도 저 사람 정말 힘들겠다. 그래서 죽었구나라고 납득할 만한 이유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한심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감정적으로 밑으로. 그러면서 그거를 잊고 싶어서 게임을 하고 계속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면서 그런 나를 또 보고 있다니 제가 너무 한심한 거죠. 그럼 거기서 벗어나면 되는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도 하기 싫고 그 노력하기 싫으니까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또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한 거죠. 어떤 타당한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늪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나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한데 계속 그런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는 따로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전혀 가지 않고 거꾸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정말 내 자신이 쓰레기 같고 죽고 싶은 거죠. 이게 사람마다 정도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그것이 매우 심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저만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하는 그 부분들만 영상에 나가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뭐 자살 생각하겠어? 다 자존감이 높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또 훌륭한 프로그래머들도 다 그런 식으로 영상을 찍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과연 슬럼프가 없고 좋은 습관을 들여서 쭉 달려가는 사람들일까? 정말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제가 15년이 넘는 긴 싸움을 하면서 알아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누구나 저와 같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다 괜찮은 모습들 잘난 모습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만 봐도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누가 남들이 보면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아요. 애들도 많고 그리고 뭐 재산도 어느 정도 적당히 있고 하지만 제가 제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제 스스로 제가 너무나도 믿고 죽이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다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나고 나는 다시 성장하는 궤도로 올라가서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까요? 근데 첫 번째는 예방적인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그런 깊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방인데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냐? 그거는 본인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본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슬럼프에 빠져드는가 그 패턴들을 보세요. 그 패턴이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 반복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하고 나왔을 때 다 번아웃이 되고 지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 오늘은 좀 쉬면서 유튜브나 좀 보고 게임이나 하면서 놀아야겠다. 내가 물론 게임 중독적인 면이 있지만 오늘 정말로 딱 한 판만 해야지 라는 식으로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면서 핸드폰에 유튜브 5분만 봐야지가 10분이 되고 한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맛을 딱 보고 나면은 계속 생각이 나. 또 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 뭐 조금만 더 하자 이러면서 그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다시 게임의 늪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키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안 좋은 습관으로 가게 되는 어떤 그 키가 뭐냐, 그 시발점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아니면은 게임 한 판 아니면은 웹툰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내가 생각하기 싫을 때, 고민하기 싫을 때 그런 거를 보면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라는 거죠. 물론 정말로 내가 절제가 된다면 한두 편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절제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인데도 불구하고 제 핸드폰에는 유튜브를 지워버렸어요. 처음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걸 냅둬야 된다라고 하고 몇 년 동안 안 지웠는데, 결국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한 40이라면 60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갈 때 습관처럼 뭔가를 내 시간을 잡아먹고 그걸로 인해서 슬럼프로 가게 하는 어떤 키들이 있다면 그거를 환경에서 제거해버려야 돼요. 자, 환경에서 제거해버린다. 그럼 너무 삶이 팍팍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핑계를 대면서 한 10년, 15년 넘게 계속 그것들을 유지했는데, 분명히 그게 없어져도 내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어떤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유튜브나 어떤 웹툰이나 이런 걸로 채우고 있었다면 그걸 빼버린다면 그 공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한 어떤 다른 대체물을 찾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야만 사람이 뭔가 정서적으로 채워지는 게 있고 더 건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대체품을 잘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운동이랑 책으로 그거를 좀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책도 한 권만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한 10권을 사가지고 그 중에 한 3권 정도를 뽑아서 50장씩 돌려서 봐요. 왜냐면 하나만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죠. 아직 웹툰처럼 막 하루 종일 보는 경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습관이 안 들었으니까. 지겨우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 3개 책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는 그런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웹툰이 없어도 살 수 있겠고, 그리고 게임을 안 해도 하루를 재밌게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에 또 재미가 있거든요. 이거 근육통이 느껴지는데 뭔가 뿌듯하고 근육이 자라나는 느낌들을 느끼면서 뭔가 좀 더 건강하게 저를 채우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뭔가 저에게 있어서 선순환이 돌고 있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이 방법 말고도 전문가가 이제 얘기해 주시길 아예 집을 나오라라는 거죠. 뭐 독서실이라던가 아니면 카페 간다던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하면 자기 컨트롤이 더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가 생기면 좀 도와달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린다라는 거예요. 와이프라던가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이런 나의 문제점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저는 들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저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게임을 하고 싶고 웹툰을 보고 싶은데 그 마음이 가득한데 거기에다 대놓고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와이프가 하지 말아야지 여보 그 문제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더 열받아서 더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숨어서 결국에 게임을 하고 뭔가 숨어서 하니까 더 죄책감만 들고 더 내가 더 쓰레기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이 저한테는 더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저는 실패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그런 슬럼프에 가지 않도록, 그런 궤도에 들지 않도록 좀 예방을 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게 모든 사람이 이 방법을 알고 그걸 예방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결국에 슬럼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예방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해도 말이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야. 알다. 이 알다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알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사람은 이런 슬럼프가 있고 이런 순간들이 오는구나 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가 슬럼프에 빠져있는 정말 내가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것을 떠올려야 돼요. 아, 내가
쓰레기가 아니구나. 나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내면에 들리는, 야, 너는 이래 해서 쓰레기야. 야, 너 같은 쓰레기가 어딨냐?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야, 너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야. 라고 내면의 이 목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더 깊은 얘기로 나가기 전에 왜 안다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그때 정말로 유명했던 만화가 상남 2인조, 반항하지마 뭐 이런 류의 학원 폭력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일진 문화가 더욱더 강해지면서 학교 폭력이 엄청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느꼈던 건 뭐냐면은 뭔가 일진들을 보면서 그리고 학교 짱을 보면서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억울한 분노함들을 많이 느꼈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경기도 내에서 일장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일진이 되면서 저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정말 저랑 친했던 친구들이 다 일진이 되면서 저를 뭐 가다가 이제 붙잡고 뭐 때리는 일도 있었고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일진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함께 두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나무에다가 주먹을 치면서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먹들 단련하고 피가 나도록 쳤어요. 그렇게 저를 단련하고 피격적으로 뭔가 근육이 이제 뭐 붙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건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진이 무섭고 내가 싸우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뭔가 두려움 그리고 어떤 일진 애들이 딱 오면은 저도 자존심이 세고 나는 싸움 일장은 아니지만 게임 일장인데 와가지고 뭐 게임 져달라고 하면은 아는 두려운데 야 네가 실력으로 이겨야지 이런 식의 말들을 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두려움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위축됨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걔네들을 만나면 웃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그럼으로 인해서 너가 운동도 하고 뭐 주먹도 막 이제 단련을 했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운동을 했다라는 건 결국에 저한테 좋은 긍정적인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봐요. 웃기잖아요. 그때 일이. 근데 왜 지금은 웃기고 그때는 정말 공포감을 느끼고 나에게 있어서 현실에 정말 커다란 문제였단 말이에요. 일진들을 만난다라는 게. 왜 그랬냐?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알매 차이예요. 알매 차이. 만약에 지금 저의 이 사고와 이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시절로 가면 걔네들이 하나도 안 무섭죠. 웃기죠. 내가 심지어 운동을 안 하더라도 걔네들이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어떤 구조라던가 더 큰 권력과 힘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돼요. 걔네들이 날 쳤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알리고 그것도 그냥 알리는 게 아니라 필살적으로 알리는 거죠. 가서 얘가 무슨 행동을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다. 야 얘네들이 잘못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안 되면 경찰이 가서 신고를 해서 아예 학교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왜 그러지 못했냐? 모르니까. 그때 정말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저만의 사고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름으로 인해서 저는 그 공포와 쓸데없는 주먹을 혹사했던 거예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 지금은 제가 고등학교 때보다 더 힘이 약해요. 그때는 정말로 열심히 운동해요. 정말로 막 몸이 좋았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지금 만나면 웃기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사실 하나를 또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팩트. 왜 그러냐면 아이를 낳아보면 그게 느껴져요.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이제 넷이 되는데 이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아니면 죽게 됐을 때 야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너가 대신 죽으면 살릴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저한테 어떻게 느껴지냐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무조건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존재예요. 어떤 한 생명이 태어나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아이를 이제 딱 보면은 그 아이는 그냥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세상에 아무리 잘난 돈을 많이 버는 아이를 갖다 줘도 내 아이하고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 친척 누나가 아이를 낳았어요. 남자인데 제 둘째랑 또래예요. 완전 같은 연도에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어요.
매우 심각한 장애예요. 그래서 오래 살아야 14살이고 지금 5살이 됐는데 아직도 걷지 못해요. 그리고 말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소리를 막 쳐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가서 제 아들은 정상이고 뭐 생긴 것도 멀쩡하니까 네 아들하고 바꾸자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걸 바꿀까요? 저의 친척 누나가 절대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는 너무나도 유니크하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팩트. 근데 어떤 능력으로 평가를 하고 내가 어떤 등수를 매기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어떤 능력으로 판단하는 이 세상이 잘못된 거지 절대적으로 내 존재는 특별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어머니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아내한테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은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없거나 아니면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치가 없다라고 거짓말인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왜 내가 소중하고 왜 특별한 존재라는 거를 알아야 되느냐? 그게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키예요. 왜냐면 그 슬럼프에 빠지면 내면에서 너는 정말 최악의 쓰레기다. 너 같은 놈은 없어져야 된다. 이게 슬럼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들리는 목소리예요. 면접에 떨어졌을 때 어떤 등수를 매고 야 너는 토익 몇 점이야? 야 넌 이것도 안 돼? 너 연봉 얼만데? 너 대기업도 못 갔냐? 라는 식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와요. 그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래요. 근데 정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므로 인해서 내 존재나 내 가치가 어떤 건지 알므로 인해서 그거를 발로 차버려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이거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고 그 슬럼프를 벗어나는 핵심적인 키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성장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중심이 단단하고 어떤 것들이 건드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실망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자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것들이 꺾여버린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들을 보강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내 안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하고 싸우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없다면 그리고 어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로 없는지. 그래도 없다면 정말 그럴 때 종교가 큰 힘이 돼요. 왜 종교가 큰 힘이 되냐면 종교에서는 어떤 신이라는 절대적인 권위자가 너는 특별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안에 들어와서 박혀있는 상태로 세상에 살아가면 정말 엄청난 힘이 돼요. 예,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깊은 슬럼프에 가면 내가 쓸데없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정말로 사실이라고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치고 올라올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고 힘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부닥치셔야 돼요.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아무리 똑같은 삽질, 똑같은 잘못을 500번 하고 있더라도 5000번 하고 있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내 존재가 어떤 가치가 없는 그런 쓰레기가 되는 건 아니야. 이번이 600번 넘어졌구나. 하지만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다시 한번 일어나자 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불을 개시고 일어나서 청소를 하시고 영어 단어 하나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엔진이 또 돌아요. 그래서 선순환으로 갈 수 있게 돼요. 왜 이 개발자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다 누구나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이야기를 안 할 뿐이에요. 다 자기의 멋진 모습만 보여줘요. 모든 인스타그램, 모든 연예인, 어떤 잘 나간 사람, 책 쓴 사람들은 다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살아가는데 어떤 근본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너무 진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의 가치관이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하며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튜브의 오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